근데 법의 취지가 이렇죠. 소년법에도 해당되지 않고 형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10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법자들의 어떤 결단이죠. 아주 오래된 결단입니다. 10세 미만은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형사 전문 해결사 네. TV. 오늘의 주제는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두 변호사님들의 네. 생각 좀 한번 들어보려고 자리했는데요. 최근에 변현진 의원이 중학생에게 봤어요. 네.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강남모처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둔기를 조그만 돌멩이였던 것 같은데 여러 차례 가격을 당해서 열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 테러 행위를 당한 다음에 그 직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학생이니까 처벌이 좀 약한가요? 만 15세로 15세.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만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는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범죄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또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가능한 그런 나이대입니다. 혹시 나이대별로 다양하게 있나요? 분류를 해보자면은 네네. 촉법 소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사이의 소년들인데 이 친구들은 만 14세가 안 됐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해요. 이 친구들은 보호 처분만 받을 수 있고요. 14세를 넘고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 만 19세가 안 된 그런 소년들은 범죄 소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고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 처분도 가능하고 형사 처벌도 가능한 그런 나이대인데 거의 보면은 웬만해서는 소년 처분 쪽으로 가요. 보호 처분 쪽으로. 요즘 언론에서 청소년 범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많은 대중들의 시선은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다 컸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현재 너무 이제 사건도 많고 과연 이 어린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처음에 이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나이대 애들하고 똑같은 아이들인가? 매체가 더 많이 발달했으니까 좀 더. 네, 애들이 요즘 애들 네. 보면은 이런 범죄를 떠나서 훨씬 저 어릴 때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보다는 지식은 당연히 더 많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약간 어른 같기는 해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제 입장은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처벌 연령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소년에 대한 형벌을 낮추는 이런 제도를 조금 없애야 된다. 이런 쪽의 방향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차피 아이거든요. 지식이 많고 생각하는 게 어른스럽다고 하더라도 미성숙한 존재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과연 그렇게 바꾸면은 애들이 그런 범죄 더 안 하나 생각이 있거든요. 뭐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나 통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애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하고 우발적으로. 네, 우발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고 짧게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는데 이거 안 걸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좀 짧으니까 당연히 생각이 미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변경하고 제도를 개정한다고 해서 어떤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으로 참담한 소년 범죄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외의 소년범들,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는 소년범들,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처벌 수위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은 상해죄다, 폭행치상죄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다. 그 죄명으로 10년, 20년을 징역을 받지는 않거든요. 14살짜리 친구들이 교도소에서 아주 극형을 받았다. 10년을 받았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오면 24살인 거예요. 소년법의 목적이 그렇거든요. 계도에 중심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죠. 형량을 고민을 할 때 사회적인 격리가 필요하냐 아니면은 계도가 더 중요해 보이느냐. 지금도 물론 판사님들이 그런 고민으로 밤을 지새면서 판결을 하고 계실 텐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고 단순히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처벌 수위를 훨씬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개정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효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정해가지고 꼭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분 두 분이고 네. 저는 사회 보는 사람인데 법이 되게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개정에 대한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건지. 기본적으로는 철학적인 것도 있죠. 원래 이 법을 만들게 된 배경을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대전제 과연 어떻게 인간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이 형사 미성년자예요. 애들은
일단 어리기 때문에 교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수백 년, 천년의 사람들의 경험이랑 법학자들의 고민을 통해서 나온 조항이거든요. 한 줄.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과연 2020년 넘어서 일어난 국민적인 여론으로 이 명제를 바꾸는 게 과연 쉽게 일어나야 될 일인가? 라는 거를 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 조항 자체가 사람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가치관이 되게 담겨 있네요. 특히 이 조항은 형법에서도 상당히 앞부분에 있는 대원칙 같은 그런 쪽이 모여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게 14조였나? 해먹고시 끝나셔서 아니 원래 숫자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숫자 원래 외우지 않나요? 아니요 숫자를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위치는 외웠는데 형법이 조항이 몇 개가 수백 개가 수백 있는데 개. 구조예요. 얼마나 대원칙이에요. 만약에 근데 네. 여론이 너무 커서 그래도 한 살씩이라도 좀 줄이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논의가 진짜 충분히 되고 그 연구 용역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정말 국민적 합의 각계각층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도 다 검토가 되고 이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세부터 14세까지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거. 그리고 14세부터 19세까지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법의 취지가 이렇죠. 소년법에도 해당되지 않고 형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10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법자들의 어떤 결단이죠. 그리고 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래된 결단입니다. 10세 미만은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아무리 잘못해도 보호 처분조차 보호 처분은 뭔가요, 근데? 소년원 가고 반성문 쓰고 교육받고 뭐 그런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족법 소년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논의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 소년 그리고 소년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전문 해결사 TV 이정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